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렇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장문에 대해서 수능에 출제되는 이 장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문, 글쓰기지. 그렇습니다. 이건 장문은 무엇을, 그렇죠. 어떤 색깔이 예쁠까? 여러분 이 색깔 좋아하실라나? 이거 까만색이니. 다시 문, 글, 뭐하기죠? 짓기예요. 글 짓기.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한자 안 써주는 이유가 자신이 없나 보다. 아니야. 한자 쓰면 여러분 또 그릴 거잖아. 그죠? 글 짓기. 자, 그럼 여러분 봐봐. 문제는 장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빈 종이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면 돼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쓴 그 글을 평가하면 돼요. 하지만 이 수능 국어라는 이런 흔히 남들이 그 지나치게 과도한 객관성 이런 이야기, 혹시 누군가에게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점수가 주어지진 않을까? 나는 뭐 손해가 좀 글씨를 못 쓰니까 좀 손해 보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이게 글쓰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밖에 출제될 방법이 없네. 자, 그래서 장문 해결 전략은요. 아는 게 중요해. 어디서 나오고 무엇이 나오는지. 자, 그걸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우리 글을 쓰려면 글쓰기, 나 한문 잘 쓴다니까. 글쓰기 전, 그죠? 그 다음에 글 쓰는, 글 쓰기. 쓰면 끝나나? 아니지. 글 쓴, 잘 쓴다. 후. 자, 글쓰기의 이 세 과정에서 출제가 돼요. 자, 먼저 역순으로 해봅시다. 여러분 요 색 좋아한다고 그랬나?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. 고쳐 쓰기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 고쳐 쓰기는요, 여러분. 고쳐 쓰기는 딱 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. 하나. 선택지 묻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좀 더 예쁜 색깔, 요 색깔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무엇을 고칠 것이냐? 첫 번째는 그렇죠. 어휘. 바른 어휘를 썼느냐? 즉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묻는 선택지가 꼭 하나 나오게 되어 있고요. 두 번째, 어휘가 모이면 뭐가 되죠? 문장이 됩니다. 그렇다면 문장에서는요, 보통 70% 이상, 80%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,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를 묻는 선택지가 이게 물어질 가능성이 한 7, 80%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1, 20% 정도는 있어야 할 성분 탈락과 관련된 선택지나 아니면 성분의 중복과 관련된 선택지가 한 20% 비율로 교대로 출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문장이 모이면 뭐가 되나요? 그렇죠. 문단이 됩니다. 자, 문단은 중심 여러 개의 문장들, 그 문장들의 문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장은 제가 비문학 강의에서 한 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중심 문장과 중심 문장에 대한 부연, 뒷받침 문장. 자, 뒷받침 문장, 즉 부연 문장으로 이렇게 나뉘죠, 여러분. 그래서 문단 수준은요. 이 부연 부분에 해당하는 즉 뒷받침 문장들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문장은 삭제해야 돼. 아니면 아니야, 이 문장을 이런 내용을 첨가해야 해. 자, 이런 선택지들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삭제와 첨가. 이거 삭제해야 되겠네. 그렇지. 이거 첨가해야 되겠군. 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판단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겠죠. 그 근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중심 문장을
찾았느냐 안 찾았느냐예요. 중심 문장을 찾아 두시고 이걸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겠군. 또는 이 선택지 첨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적절하군. 중심 문장을 여러분이 찾고 이것을 기준으로 삭제와 첨가의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걸 그럴듯한 표현으로는요.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통일성. 뭐 비슷한 말인데 일관성을 묻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단이 모이면 글이 됩니다, 여러분. 자, 글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자, 하나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, 즉 여러 개의 문단이라는 뜻은 하나의 글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문단이 있다는 뜻은 여러 개의 중심 문장이 있다는 뜻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은 결국 글 전체의 어떤 주제, 이 주제가 어디에 제시될 수 있느냐 하면 보통은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. 무엇을 주제로 어떤 글을 썼다 뭐 이렇게 문제 안에 이렇게 주제가 제시될 때 되죠. 이럴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나치시면 이게 실수가 생길 여지가 생겨요. 자, 글을 수준에서 역시 똑같이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삭제해야 한다 또는 어떤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. 이런 선택지들이 이제 이게 제시가 되겠죠. 그죠?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삭제해야 된다. 첨가해야 된다. 라는 이런 선택지 진술이 그럴듯한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문제 중에 나타나 있는 1번 무엇을 주제로 하는 그 문제에 제시된 그 주제를 기준으로 삭제냐 첨가냐에 대한 기준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.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. 이 부분들 이건 늘 무조건 정해진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. 자, 그래서 고쳐쓰기 수준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. 자,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? 그렇죠. 글쓰기 수준. 글쓰기 수준은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. 왜? 객관식으로밖에 못 내기 때문에. 이건 보기에 뭘 주느냐 하면 조건들을 줍니다. 그렇다면 선택지는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느냐, 충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. 조건들이라는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주신다면 조건이 여러 개라는 뜻은 여러분 제시된 조건 하나, 둘, 셋,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일 텐데 보통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가장 선명하게 이다, 아니다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보통은 이런 이제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그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. 하나가 비유법을 썼다, 뭐 직유를 썼다, 뭐 이런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제시된 조건 하나를 기준으로 5개 선택지 5개 중에 선택지의 범위를 축소해 가면서 요거 하시면서 다른 조건 축소해 놓고 다른 조건을 넣어서 다시 축소하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여러분이 덜 헤매고 심플하게 선명하게 쓰기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. 자, 이제 남은 게 쓰기 전 단계. 이게 객관식에서 출제할 때 쓰기 수준, 쓰기 후 수준은 한 문제씩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쓰기 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해요. 첫 번째, 글쓰기 전에 연상, 무엇에 대해서 연상한다, 뭐 이런 연상하기. 이 왜 연상해요? 글을 쓰기 위한 뭘 수집하려고? 자료 수집을 위해서. 그 다음에 두 번째, 글을 쓰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? 그렇죠.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. 그러니까 이거는
이 부분은요, 자료 활용형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그래프 또는 뭐 설문조사 또는 뭐 신문기사, 운전기사 아니고요, 신문기사,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제시되겠죠. 자, 그런데 이건 각각의 자료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점을 알아야 돼. 그래프가 제시되었다는 건 일단 그래프의 전체를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극단, 그래프의 극단, 즉 뭐 높다, 가장 높은 거, 가장 낮은 거, 아니면 가장 많은 거, 가장 적은 거, 작은 거 또는 적은 거, 요 부분 극단을 기준으로 제시된 그래프를 보셔야 되고요. 하나 더 보태면 그래프를 보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래프에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주어진 그래프의 제목도 보셔야 됩니다.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의견이 몇 퍼센트, 어떤 의견이 몇 퍼센트, 어떤 의견이 몇 퍼센트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를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역시 제목 부분 역시 주목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셔야 됩니다. 신문기사라는 얘기는 앞에 했던 이야기 또 다시 한다면 이건 뭐가 돼야 돼요? 그렇죠. 이건 읽기가 돼야 됩니다. 자, 이제 비문학 안내, 화법 안내 들은 친구들은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문장은 뭐 하고 쪼개고, 문장을 쪼개는 이유는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. 그럼 뭘 기준으로 쪼개노? 그렇죠. 서술어를 기준으로 쪼개서 핵심을 파악하는 거. 그 다음에 문단. 문단은 어떻게? 나누고, 중심 문장과 부연으로 나누고, 또는 하나의 문단을 그 진술된 몇 개의 내용의 덩어리로 나누든지, 요렇게 요게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요 색깔 좋다. 이 작업을 통해서 제시된 읽기 자료의 핵심을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글쓰기 전에 뭐 세워요? 그렇죠. 서론에 뭐, 본론에 뭐, 본론에 뭐, 문제점 뭐,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 뭐, 주제 뭐 이렇게 개요짝이나 개요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잘 나오겠죠. 자, 이런 부분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알아두셔야 쓰기에 대해서 이건 정해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나온다, 아 이건 이거다, 이건 이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쓰기, 즉 작문 부분에 거의 90% 산은 넘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크게 이렇게 쓰기는 3단계에서 출제가 된다.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알아두는 거 매우 중요하다. 마지막으로 다 좋다. 결국은 문제를 풀려면 뭘 봐야 된다? 선택지에서 답을 잘 골라내야 된다. 자, 선택지를 어떻게 본다고요? 선택지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다고요? 선택지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요.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아요. 앞에 했던 이야기. 모든 문장은 뭘 전달한다? 정보. 그렇다면 그 문장이 선택지에 진술된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된다. 그렇다면 그 문장의 어느 부분이 핵심이냐?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결한다? 그렇지. 서술어를 기준으로 서술어 앞에.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서술어가 문장이 연결된 경우가 있죠. 이렇게 되면 판단해야 할 지점이 이 부분 체크. 맞아. 오케이. 그럼 두 번째 이 부분 체크. 충족. 오케이. 그러면 아 이건 맞는 이야기.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게 틀린다든지 뒤에 건 맞지만 앞이 틀린다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문장이 진술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어떤 성분 기준으로 서술어 기준으로
문장에 뭐 파악해야 돼? 오, 핵심 정보. 문장의 핵심 정보 파악하셔서 각 선택지를 보신다면 실수의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.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것은요, 화법이든 작문이든 문법이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모든 영역, 모든 갈래의 문제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쓰기, 작문, 가이드 강의를 마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